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우리가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좀 충격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질문 한 번쯤은 다 해보잖아요. 진짜 나는 누구지? 나의 본질은 뭘까? 바로 이 질문,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시작부터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보통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어딘가에 있을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뇌과학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자아는 무슨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도 뇌가 계속 실행하고 있는 하나의 기능, 뭐랄까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인 물음이 아니라 아니 뇌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나라는 이 느낌을 굳이 만들어냈을까? 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요. 오늘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아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요. 자아의 원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정체성 찾기가 아니라 아주 단순한 생존 그 자체에 있었다는 사실부터 알아보죠.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자아의 가장 원시적인 기능은 바로 경계선 긋기 시스템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나고 저건 내가 아니다. 이걸 구분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요. 그럼 저게 나를 해치는 건가 아닌가? 이걸 구분해야 살잖아요. 바로 그게 자아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생존의 첫걸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단순했던 경계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복잡한 나라는 감정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뇌의 아주 정교한 세 가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신체자아, 서사자아, 그리고 사회적 자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우리가 아는 나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신체 자아예요. 말 그대로 이 몸이 나다라는 감각이죠. 이건 뭐 복잡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아프고 움직이고 이런 신체 감각들, 아주 원초적인 느낌인 거죠. 이게 자아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층입니다. 자, 두 번째 층으로 가면 우리 뇌가 갑자기 작가로 변신합니다. 바로 서사자아인데요. 이게 뭘 하냐면 과거의 기억, 현재의 생각, 미래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걸 막 엮어서 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한 편의 스토리를 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 바로 이 연속성의 착각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적 자아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남들이 보는 나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거나 비판할 때,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할 때,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가끔은 너무 강력해져서 내 안의 목소리보다 더 커지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정한 나라는 건 사실 없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뇌가 꺼내 쓰는 여러 가지 자아 모드가 있을 뿐인 거죠. 혼자 있을 때의 나, 회사에서의 나, 친구랑 있을 때의 나,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 우리를 살리려고 만든 이 유용한 도구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 불안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자아는 원래 불안을 줄이려고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그 불안을 계속 붙잡아두는 장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역설적이죠. 이 나라는 이야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 이야기랑 안 맞는 정보는 그냥 무시하거나 왜곡해버리고요. 누가 좀 다른 의견을 내면 나를 공격하나 하고 바로 방어적으로 나가죠. 다들 이런 경우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바로 그 순간 자아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창문이 아니라 세상을 비트는 필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뇌가 이 복잡한 세상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UI 같은 거라는 거죠. 컴퓨터 바탕화면이나 스마트폰 아이콘처럼요.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한 자아는 사실 되게 경직돼 있어서 충격에 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예요. 자기 이야기를 지키려고 계속 싸우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숙한 자아는 뭐냐면 아주 유연해요. 필요할 땐 이 자아라는 도구를 잘 썼다가 필요 없을 땐 자, 넌 잠깐 옆에 있어 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자아를 나 자체가 아니라 내가 쓰는 도구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걸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앞으로 진짜 나는 누구일까? 라는 막막한 질문에 빠지는 대신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내 뇌가 어떤 자아 모드를 켰지? 왜 하필 지금 이 모드가 켜졌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아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자아를 관찰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아는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가장 흥미로운 도구일지도 모릅니다.